안녕하세요. 한국성격검사연구소의 김종고 소장입니다. 오늘은 MBTI 4가지 척도 중에 세 번째 척도인 사고와 감정 두 척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와 감정 척도는 판단 기능이라고 표현하고요. 합리적 기능이라고 표현합니다. 판단한다는 것은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논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든 사람과의 관계를 통한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는 의사결정을 하든 두 가지 다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합리적 기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고 감정 기능의 특성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림을 통해서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형들은 정의의 여신상을 이제 표현했는데 칼과 저울을 가지고 있죠. 의사결정할 때 얼마나 공정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칼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정의를 실현하는 거죠. 정의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는 처벌하고 또 잘한 것에 대해서는 상을 주는 거죠. 처벌에 대한 상황에서 죄를 지었는데 처벌하지 않는 것, 그거는 정의 실현이 아니죠. 칼과 저울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눈을 가렸잖아요. 우리가 눈을 보면 외적인 요소를 이제 너무 많이 고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블라인드 면접이라는 게 있죠. 그 스펙이나 그 사람 어떤 외모나 이력서 같은 걸 보지 않고 정말 그 면접 그 상황 자체만 그 사람을 통해서 평가하는 그런 면접이 블라인드 면접이죠. 자, 얼마나 정의인가가 중요한 의사결정이 기준이 되는 사람. 반면에 감정형들은 조화로운 관계가 중요합니다. 내가 이 결정하면 저 사람도 좋아하냐? 혹시 내가 이렇게 결정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지 않냐 할까? 또 우리 관계가 이 결정으로 인해서 깨어지지 않냐 할까? 배려를 많이 하는 거겠죠? 사고형들은 자녀가 A+를 받고 왔어요. 그래서 아빠 나 A+ 받았어요 이렇게 자랑하겠죠. 그때 사고형들은 야 잘했다. 그런데 너 반에 100점 몇 명이야 뭐 이렇게 한마디 또 하는 거죠. 어떤 상황을 볼 때 사람을 볼 때 좀 비판적이고 분석적으로 좀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나은 것에 대한 욕구가 강한 그런 기질이죠. 반면에 감정형들은 위로와 격려를 잘하는 기질입니다. 엄마 나 이번에 시험 망쳤어요. 그러면 엄마가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힘내라 이런 위로와 격려를 잘하는 사람. 감정형들의 속성이죠. 마음은 화가 날 수 있지만 나까지 이에게 길을 죽이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고형들은 공사 구분을 합니다. 반면에 감정형들은 관계지향적이죠. 부부싸움은 부부싸움이고 밥은 밥이에요. 사고형들은 부부싸움 했더라도 식사 시간 되면 식사하세요. 이렇게 해서 밥을 챙겨서 주는 거죠. 반면에 감정형들은 부부싸움에서 밥이 같이 먹기 싫은 거죠. 밥 줘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감정형이 지금 목구멍에 밥이 넘어가나 이렇게 이제 대응할 수도 있는 거죠. 관계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관계가 좋으면 그 일 자체가 재미있어지고 더 잘하게 되는 거죠. 부모와의 관계가 좋으면 자녀가 또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감정형 학생들이 나는 수학 선생님 때문에 수학 공부를 열심히 했다. 수학을 이렇게 별로 흥미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수학 선생님이 좋아서 수학 선생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수학 선생님에게 잘 보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죠. 나 영어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영어 포기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있죠. 감정형들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고형들은 이성적으로 이제 판단하기를 좋아하죠. 반면에 감정형들은 좀 감성적입니다. 여보, 나 사랑해? 꼭 말로 해야 되나? 말로 해줘. 같이 사는 거 보면 몰라? 그래도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말로 해줘. 그래 꼭 듣고 싶어? 소원이야. 그럼 당신 소원이면 내가 한번 해주지 뭐. 나 당신 사랑한다고 생각해. 사랑하면 사랑한다지 생각하는 건 뭐야? 이 사람은 그 말이나 이 말이나 이렇게 하면서 두 사람이 싸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해와 사랑한다고 생각해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어떤 사람은 같게 느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르게 느낄 수 있겠죠. 대체로 사고형들은 그게 같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유치원 다닐 어느 애가 울면서 들어봤습니다. 아빠가 물어봤습니다. 얘야 왜 우냐? 아빠 내 친구 영수 있잖아요. 영수 아빠가 이야기하던데 나 아빠 아들 아니고 어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면서요. 이러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고형 아빠가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얘야, 너는 내 아들 맞다고 생각해. 그 말 들은 아들 가출 안 하겠습니까?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야지. 생각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확신이 안 들죠? 이 사고형들은 이 감정 자체도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감정형과 다투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정형들, 남자나 여자나 이 사랑 표현을 주고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특별히 여성 감정형들이 훨씬 더 감성적인 특성을 보입니다. 사고형, 냉정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감정형들에게. 감정형들은 우유부단하게 보일 수 있어요. 사고형들은 호불호가 좀 분명하죠. 뭐 드실 겁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저는 스테이크 먹겠습니다. 저는 카레 먹겠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표현하죠. 반면에 감정형들은 뭐 드시겠어요? 이렇게 물었을 때 당신은요? 당신 뭐 먹을 건데요? 당신 먹는 거 봤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결정을 못하고 특히 감정형 중에서도 앞에 코드가 첫 번째 코드가 내양 들어간 감정형들 있죠? 이 사람들이 결정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유부단함이 많이 드러나죠. 사고형들은 해결 중심적입니다. 반면에 감정형들은 관계 중심적이죠.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사고형들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잘 해결할 것인가에 관심이 많습니다. 원인 분석을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고형들이 많이 쓰는 말이 why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왜 그러냐, 왜? 이유가 뭐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 육하원칙에 따라서 원인은 분석을 하고 해결해 나가려는 속성이 있죠. 반면에 감정형들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관계 중심적으로 의사결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해결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상처를 받지 않냐고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찾아가도록 빨리 해결하고 잘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함께 같이 서로 마음을 합해서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강조합니다. 사고형들은 공정한 언어를 잘 사용합니다. 반면에 감정형들은 공감적 언어를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감정형들이 공감을 잘하기 때문에 위로를 잘하고 상담적 역할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죠. 아내가 이웃자짐하고 싸웠습니다. 열받아서 남편이 들어왔을 때 막 하소연을 했어요. 남편이 다 듣고 나서 딱 한마디 하는 거죠. 당신이 잘못했네. 그러면 아내가 폭발하죠. 당신은 누구 편이냐? 진짜 당신은 남편이야? 이러면서 남편의 화를 내죠. 지금까지 쌓였던 그 감정을 남편한테 더 폭발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당신한테 내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온갖 것을 해주는데 당신은 내 편을 안 들어주고 도대체 누구 편을 들어주냐? 이렇게 막 쏘아붙이죠. 그러면 남편이 또 한마디 하죠. 여보, 그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 하냐? 또 공사 구분을 하잖아요. 사고형과 감정형에게 따로 앉아서 그룹 토의를 해보게 했습니다. 많은 그룹을 제가 해봤는데요. 여러분의 10대 딸, 또 청년들 할 때는 여러분의 10대 여동생이 심각한 모습으로 하루는 집에 들어와서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고 추궁해봤더니 딸이나 여동생이 울면서 나 임신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는 이런 주제를 주고 사고형들은 사고형끼리, 감정형들은 감정끼리 모여서 토론을 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형들은 일단 어떻게 할 것이냐, 잘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잘 해결하려면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폭행인지 아닌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성폭행이다 그러면 경찰서를 가는 거죠. 성폭행이 아니다 그러면 병원을 이제 검진을 합니다. 그리고 임신 여부를 따집니다. 임신이 아니면 상황 종료예요. 근데 임신이면 상대방 아버지를 찾는 거죠. 아버지를 찾았는데 이 사람이 책임을 지냐 안 지냐가 또 굉장히 중요해요. 책임을 지는데 경제 능력이 있다. 그러면 결혼할 수도 있고요. 책임을 졌는데 경제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구타민 낙태입니다. 그리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리고 경제 능력이 있다. 그러면 다시 경찰서로 가는 거고, 경제 능력이 없다. 그러면 구타 낙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순서도를 그래서 분석해 놓은 패턴을 볼 수가 있죠. 사고형, 자의-타의 면담을 통해 상황을 파악한다. 성폭행 경우, 그 다음에 자의 의사에 의해서 임신한 경우, 이렇게 구분을 한 거죠. 성폭행 경우 가해자를 찾기 어려울 때 처벌이 안 된다는 거죠. 가해자를 파악이 가능하다. 그러면 증거 수집하고 고발하고 처벌하고 응징한다. 이렇게 했었고요. 자해로 그랬었던 경우,
깨진 관계. 그러면 낙태를 권유한다는 거죠. 유지 관계다. 그러면 상대 부모를 만나서 의논하겠다.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애 아빠가 누구냐? 얼마나 됐냐? 언제 그렇게 됐냐? 그리고 병원에 가보자. 어떻게 할 거냐? 낳을 거냐 안 낳을 거냐? 낳으면 어떻게 키울 거냐? 상대방 부모를 만나자. 상의한다. 낳겠다면 현실적 가능성과 현실적 불가능성이 있다. 거기에 따라서 고려할 것들이 생긴다는 거죠. 안 낳겠다면 병원에 들어가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뭔가 조치를 취하겠다는 거죠. 여기는 이제 10대들이니까 여동생이라 하고 이제 가정해봤습니다. 충격을 받겠지만 침착하게 대응하겠다. 먼저 누군지, 왜, 어떻게 된 건지 파악을 하겠다. 그리고 병원에 데려가서 임신 사실을 진짜 확인해 보겠다. 동생의 의사를 물어보고 상대방 집안과 만나서 대책을 상의해 본다는 거죠. 그때 낳을 경우, 유산할 경우 구분했습니다. 낳을 경우는 부모 동의하에서 결혼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육아 문제나 교육 문제가 생기겠죠. 낳지 않는 경우는 상담치료, 건강관리, 지속적 유지, 성교육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후속 조치를 이제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도 10대 여동생일 때 강제로 그랬냐 자의로 그랬냐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강제로 그랬을 때는 그놈을 찾는 거고 일단 좀 맞도록 할 거고 사과를 받고 동생 의견을 물어보고 낳겠다 낳지 않겠다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낳을 때는 키운다 입양시킨다 방법이 있고 반대하고 뭐 도와준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낳지 않겠다 하면 이제 신고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의로 그랬다 그러면 사건 경위를 이제 물어보고 남자가 임신 여부를 알고 있는지 물어보겠다. 그리고 동생에게 물어보고 낳을 때 응원해주고 낳지 않겠다 할 때 부모님께 알리고 낙태를 이제 결정하겠다.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본 사고형들의 특징은 구분하고 분류하는 거죠. 그리고 왜 되냐,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육화 원칙에 따라서 대체로 의사결정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정형들을 한번 볼까요? 일단 때린다. 같이 운다. 같이 운다는 이야기가 이 감정형에서는 이제 나옵니다. 자초지정 이유. 아기 아빠가 누구인지 알아보고 결혼시킨다. 그냥 결혼시킨다. 이게 있군요. 다 사고일 때 자신의 잘못이 아님을 이야기한다. 위로해 준다는 거죠. 감정형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 위로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마음을 이제 같이 울어주고 이런 것도 다 위로죠. 아이에 대한 여러 가지 경우를 이야기해주고 함께 의논하고 스스로 선택하게 한다. 결정에 대해 도움을 준다. 상상하기 싫은 이야기다. 이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주제 자체가 마음에 아프다는 겁니다. 침착하게 설명해 보도록 안심을 시킨 후에 이 감정을 이제 안심시키는 거죠. 이야기를 묻는다. 딸아이는 울면서 잘못했다고 하고 남자친구가 실수했다고 한다. 순간 그놈의 얼굴에 떠올라 화가 나서 심하게 소리를 지른다. 딸애가 풀이 죽어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나는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지만 방법을 찾지 못했다. 몇 시간 고심 끝에 앉아 있다가 몇 개월인지 물어보고 남자친구의 부모를 찾아 결혼시킬지 병원을 갈지 의논한다. 이 주제를 가지고 이 감정형이 감정 몰입이 돼가지고 거의 소설을 썼네요. 내가 무너진다 심리적으로. 기사대기를 철썩 때린다. 이 그림을 그려놨는데 뺨을 때린 그런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애비가 누구냐 이러면서 욕을 하고 남자를 데려와 무릎 꿇게 합니다. 남자를 데려왔는데 남자를 발로 지 밟는 모습을 또 그림을 그려놨네. 자초지정을 듣습니다. 진실성 여부. 너 장난으로 그랬냐 진심으로 그랬냐.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결국은 아이를 어떻게 한다고요? 대신 키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동생을 부여잡고 한동안 때리기만 했습니다. 제 눈에 왜 이래 눈물이 나는지 눈물을 거치고 정신을 차리고 동생에게 상황을 물어본 뒤 남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엄마 모시고 와 했습니다. 하지만 씹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그리고 며칠 후 남자와 여자 10대 동생에게 연락을 했다. 내가 책임질게 우리 결혼하자 하고 했다. 그 후 남자와 여자의 가족이 모두 모였다. 그 후로 다세대 주택을 구입했다. 1층 남자의 가정, 2층 10대 커플 가정, 3층 여자의 가정이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 여기도 거의 소설을 썼습니다. 위로를 해준다. 역시 위로 이야기하죠. 속은 아주 이제 화가 납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인지 부드럽고 침착하게 물어본다. 상대가 누구인지 물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담한다. 동생 의견을 존중해준다는 거죠. 여러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준다. 낳을 경우 낳지 않을 경우 상대 남자를 만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한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 역시 이 작업을 하면서 마음이 아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사고형과 감정형
같이 여러분 보셨는데요. 감정형들의 전체적인 의사결정 패턴은 관계지향적이죠. 딸이든 여동생이든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나도 마음이 아프고 너도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이것을 아주 디테일하게 분석해서 상황을 나누어서 이럴 경우 저럴 경우 가는 것이 아니라 두리뭉실하게 의사결정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은 사고형과 감정형에 대한 판단 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사고형들은 객관적인 의사결정, 감정형들은 관계지향적인 의사결정, 일 중심적이다, 사람 중심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MBTI 코드 보면 이 중간에 두 줄이 그래서 사람들 중심적이니까, 관계 중심적이니까 서로 이렇게 붙어서 의사결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T, 사고형들이 이 바깥줄에 이렇게 있죠. 객관적 의사결정하기 위해서는 떨어져서 상대방을 바라보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 모습이 배치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사고형과 감정형을 이해하는데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JP 마지막 코드를 같이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